리드온 서울경제TV 전문가, 리드온 서울경제TV 전문가 오사무엘입니다. 8월 25일 목요일 실시간 소통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개 방송을 하는 시간, 서울경제TV 방송은 월요일, 화요일 도너리 스탁 6시 반이고, 그리고 이번 주는 공개 방송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월, 화, 목 이렇게 이제 방송이 주어지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방송 시간에는 종목을 추천하게 되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후장에 종목을 어떻게 선별할지, 어떻게 찾는지 방법도 알려드리고, 또 앞으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시간에 알려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8월 18일 소통방송에 이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지난주와 비교해서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스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120주선을 도달하고 주춤, 주봉은 윗골이 단 음의 모습이 져서 단기 조정 관점이다 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단기 조정 관점 어땠나요? 나스닥 단기 조정이 펼쳐졌지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금 이번 주 월화 계속 조정이 주어졌습니다. 크게 하락한 모습 보셨을 것이고,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전고점 1326은 거의 도달한 상황. 그때는 1310원대였습니다. 1310원대.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1345원을 도전하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1326원 터치 시에 보수적 관점을 견지를 해야 된다. 증시 크로스 상황 조심해야 된다. 안내를 드렸고요. 구름층 상단, 코스피는 구름층 상단 지지를 받고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이어서 이제 120선 저항을 조심해야 된다. 코스닥은 1, 2, 3 추세 연결 상단에 도달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조정 관점을 안내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관심 섹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내드렸습니다. 인버스와
가뭄 수혜 섹터 도시가스 다 수익 냈죠. 인버스 252, 670, 251, 340 두 개 다 수익 냈고, 가뭄 수혜 섹터 제가 30개 넘는 종목을 올려드렸죠. 가뭄 수혜 섹터, 사료, 곡물, 음식료 섹터 30개 넘는 종목들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KC피드 추천을 드렸고요. 가뭄 수혜 섹터에 있는 KC피드,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안내 드렸죠. 대성에너지, GSE 이런 종목들 안내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관심 섹터 다 수익 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떤가?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죠. 불가피하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6개월에서 1년 뒤 발생 가능성이 있다. 주식시장은 6개월 선행에서 반영을 하니까 내년도의 경기 침체를 염두한 시장의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지수 하락 베팅 상황을 보니까 나스닥의 인버스 3X 3배죠. 주식시장이 지가지수가 하락을 할 때 3배의 수익을 내는 게 바로 SQQQ라는 상품입니다. SQQQ. 근데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죠. 1000억이 넘는 거. 그리고 반도체 인버스에도 500억을 넘게 샀고, 그리고 우리 시장의 곧버스, 그 다음에 인버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와서 바로 하락으로 전환한다기보다는 이 곧버스에 들어와 있는 개인들의 자금을 손절을 시켜야 손절시킨 다음에 본격적인 하락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난주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 요령에 안내 드렸죠. 속보 뉴스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 체크하고, 거래량 급증하는 거를 체크하자. 이 5분봉에서 2시 이후 거래량 급증하는 종목들, 동시에 일봉에서 상승 공간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속보 뉴스를 보시고 일정상 내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나. 지난주에 KC피드, 대성산업 이 두 종목 매수 관점. 네페스는 패스했습니다. 네페스는 패스한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보시고, KC피드와 대성산업을 공개 추천드렸고 두 종목 다 수익 완료했습니다. 수익 실현했고요. 그럼 이제 오늘 목금 그리고 다음 주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안내드렸던 관점대로 다 진행된 거 아시죠?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지수에 대해서는 조정 관점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조정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 주는 미국 증시의 차트를 보죠. 나스닥부터. 이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 차트가 기술주 중심으로 우리 증시에 많은 영향을 주죠. 지난주는 제가 조정 관점에서 안내를 드렸고요. 조정이 또 크게 나타났습니다. 조정 관점을 안내 드렸는데 조정이 아주 크게 나타났어요.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121선과 기준선 자리입니다. 나스닥은 201선까지 상승을 하려는 상황에서 추천거렸죠. 근데 201선에 오기 전에 어디에 부딪혔습니까? 여기 평평한, 구름처럼 평평한 자리에 부딪혔던 거죠. 여기서 부딪히고 밀렸습니다만,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121선과 기준선의 지지, 두 개의 지지 라인이 펼쳐지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나스닥의 이 조정이 보이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120과 기준선 자리인데 피보나치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피보나치를 한번 대입해봅니다. 어떻습니까? 피보나치를 대입해보니까 바로 여기 이 자리, 이 부근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죠. 피보나치는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률적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고점에서부터 382, 그 다음에 50, 618, 23.6, 23.6, 382, 50, 618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죠. 피보나치를 통해서 되돌림 반등이 어디서 나타날까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나스닥의 추가 하락보다는 얘는 반등이 가능한 구간으로도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 시장 상황. 나스닥을 봤을 때 이제 지난주는 이제 조정 관점에서 안내를 드렸고요. 일봉에서 121선 플러스 기준선 두 개의 지지 라인에 걸쳐 있는 상황. 단기 반등 가능성. 단기 반등 가능성입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120주선을 터치하고 밀렸죠. 터치하고 밀렸는데 밀린 자리가 이제 기준선을 좀 벗어났는데 이제 아래 꼬리를 단 모습을 보여서 이번 주의 시가인 12,523을 회복을 하면 다시 전고점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조정받고 다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그널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 둘, 그 다음에 한파를 만들 때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으로도 왔죠.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파동의 연장이니까 연장해서 이걸 전체를 3파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파로 전체를 1파, 2파 파동으로 봤을 때 3파, 4파, 5파 이렇게 해서 마지막 파동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상승이 나타났을 때 여기서 시장이 환호를 할 수 있어요. 이만큼 올라오면. 그러나 이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위험 신호로.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 파동, 3파라고 하는 이 파동 있죠. 긴 파동. 이 긴 파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쐐기형의 움직임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쐐기형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했는데 바로 쐐기형이라는 것은 이 중첩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중첩이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파동이 발생했을 때는 쐐기형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좋은 파동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계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파동이 나타나잖아요. 이걸 쐐기형이라고 하거든요. 쐐기형. 이런 파동이 나타나면요. 이 파동을 쐐기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파동이 나타나면 이 쐐기형 파동의 첫 출발지를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엘리엇 파동을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물론 엘리엇 파동이 매번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쐐기형으로 오르내림을 반복을 하면서 이 올랐던 고점, 이 고점을 쳤을 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락을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락을 하면서 첫 출발지, 쐐기형 파동을 만든 첫 출발지를 깰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상승 파동의 전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주봉을 봤을 때는 이게요. 주봉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을 봤을 때도 하락 파동이 전개됐는데 그래서 하나, 둘, 3, 4, 5 이렇게 되는 것 같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파동이요. 이 3파가 연장된 겁니다. 여기서 3파가 연장된 거예요. 한 파동이 한 파동. 이게 한 파동이에요. 그래서 파동을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상승 파동으로 전개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상승 파동으로 완전히 전개되려면 여기를 깨야 되는 거죠. 다섯하게. 여기를 깨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이 고점인 14646을 건드려주면 상승 파동으로 바뀝니다. 근데 14646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으로 돌변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또 하락 파동의 연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을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 정도의 시견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 파동으로 전개됐던 최근의 흐름이 증시를 완전히 상승으로 바꾸는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하락을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스닥은 일봉상에서의 200일선 오는 것을 조심해라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죠. 지지라인을 여기서 형성하고 있으니까 120과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게 좋죠. 다음은 우리 코스피 시장을 보겠는데요. 자, 코스피가 우리는 이제 미국 시장에 종속돼 있죠.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금융적으로 봤을 때 예속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는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로보로보 추천하지 않았나요? 로보로보 움직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로보로보 오늘 눈치껏 알려드렸던 로보로보 분봉입니다. 5분봉 순간 8,050원까지 급등했네요. 5분봉에서. 자, 로보로보 보세요. 오늘 눈치껏 추천주 우리가 주고받는 시그널이죠. 내가 눈치껏 쫓는 로보로보. 자, 5분봉에서 이렇게 순간 급등, 거래량도 실리고 있네요. 실리는 급등이 나왔는데 윗골이 달리고 좀 밀리는데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을 수도 있죠. 뭐가 나왔나요? 로봇주들이 지금 뜨고 있죠. 로봇 산업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나요? 한번 봅시다. 로보티즈, 유진 로봇, 트림 로봇, 에브리봇은 청소용 로봇인데 에브리봇 움직임 없고 로보스타. 그럼 로보로버가 제일 하게 떴네요. 로보가 자, 하단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수익권에 오고 있으니까 로보로버. 자, 코스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코스피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코스피 지난주에 단기 조정 가능성이 말씀드렸죠. 원달러 환율의 상승 때문에 원달러 환율과 교차하는 흐름, 조정 가능성, 그리고 파동이 끝나지 않았어요. 상승 파동이. 그래서 상승 파동이 끝나지 않았는데 코스피는 이 구름층 상단이 있죠. 서링 스팬 2481을 넘어서면 이제 121선까지 가는 흐름이에요. 코스피. 자, 단기 조정은 좋아졌지만은 단기 조정 이후 기준선 지지, 기준선과 61선 지지 후 반등. 1차 저항이 2481, 2차 저항. 2차 저항이 이제 121선 부근인데 2550선입니다. 2차 저항 2550선. 2550선인데 120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2550, 5 정도가 되겠네요. 255 정도. 2차 저항이 255. 근데 2차 저항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코스피는 단기 조정 이후 기준선 플러스 61선 지지 후 반등. 1차 저항 2481, 2차 저항 2555 이렇게 보시고.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역시 단기 조정 이후 이후 코스닥은 어디서 지지를 받았냐면, 자, 코스닥은 좀 더 하락이 깊었어요. 코스피보다 하락이 깊어서 일봉상에서 지지가 아니라 주봉상에서 또 특별히 지지받은 건 없고, 여기네요. 월봉에서 지지받았죠. 월봉 어디냐면 60월선입니다. 60월선이 60월선 자리에서
지지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죠. 60월선 808짜리거든요. 60월선 회복 시도. 자, 1차 저항이 코스닥은 이 매물대 하단 자리입니다. 815. 그다음에 2차 저항은 850. 815, 850이에요. 1차 저항 815. 2차 저항 8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저항 815, 2차 저항 8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차 저항은 무시할 수 있지만 2차 저항대에서는 조심,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저항 때는 주의가 필요한, 이 정도만 하죠. 2차 저항 때 주의가 필요하다. 자,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에 1345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 18일날, 지난 8월 18일날 소통방송에서는 8월 18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소통방송에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1345원을 도전하는 그림. 1345원을 도전하는 그림이라고 안내를 드렸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일봉상에서 어디까지 왔냐면 1346까지 왔어요. 1346까지. 제가 포인트로 안내드리는 거 대충 안내드리는 거 아닙니다. 대충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고려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저항 라인을 다 살펴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1345를 말씀드렸는데 1346까지 왔죠. 자, 1345 언급 이후, 지난주 언급 이후 1346까지 도달했어요. 그럼 1346까지 도달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걸 체크해야 되겠죠. 원달러 1346까지 도달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일봉상에서는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월봉에서까지는 이제 월봉도 보여드릴 텐데 일봉상에서 바로 여기에요. 1, 2, 3죠. 일봉상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를 바라보고 저는 1345를 봤는데 1346까지 온 겁니다. 1, 2, 3, 이 추세 연결선 상단에 도달한 그런 모습이죠. 일봉은 그렇다는 거예요. 일봉에서는 그런데 월봉은 또 다르죠.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봤더니 월봉의 추세, 지난달은 제가 월봉 추세를 보면서 1326이라고 안내드렸죠. 1326. 그래서 고점에 정확하게 왔다가 지금은 그 추세를, 이번 달 거 보지 마세요. 이번 달 거를 보지 마시고 이번 달은 왔는데 지난달을 보세요. 지난달 여기 7월 달의 고점 여기까지거든요. 7월 달에 고점 맞고 무너졌죠. 그 다음이 어때요? 8월 달에 그 추세를 넘어선 거예요. 그럼 이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월봉상에서는 이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이 추세가 지지가 되는 겁니다. 지지가 되면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상에서는 고점 추세 연결에 부딪혔다. 일봉에서는. 자, 일봉으로는 1, 2, 3 고점 추세선에 걸렸으나 월봉으로는 추세를 벗어나서 이 추세선이 지지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단기적으로는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지속 상승 가능성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346을 넘어서 이제 1400원 이상도
이상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추세가 그래요. 추세가. 제가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은 1326이라는 고점을 제가 제시를 드렸죠. 월봉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무너졌지만 월봉 추세였기 때문에 무너졌지만 다시 상승하면서 추세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월봉 추세 넘어섰잖아요. 추세를 넘어서서 이제는 여기가 지지가 되고 더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목균형표에 구름층이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죠.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캔들로 추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보냐면 후행스팬의 추세로 보는 거예요. 후행스팬 추세로 보기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일봉상에서도 후행스팬의 추세를 보는 겁니다. 이게 캔들 추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캔들 추세에 맞고 캔들 추세를 맞고 빠졌으나 이제는 후행스팬의 추세를 보고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점 계산을. 다음 고점은 일봉상에서 후행스팬의 추세로 계산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계단식 상승 가능성이 있다. 원달러 환율이. 그럼 우리 증시는 어떻습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지만 중기적으로는 안 좋다는 거예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관심 섹터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관심 섹터 3개는 다 수익을 냈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의 관심 섹터를 뭘로 봐야 되느냐.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올려드렸죠. 로봇 산업 규제 해소 법안에 대한 거. 로봇 산업 규제 해소 법안. 요게 이제 조금 전에 뉴스로 나왔는데 이거 보실까요? 오늘 오후 2시 10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인도 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법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 섹터는 로봇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렇게 보셔야 되죠. 로봇 관련주,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이렇게 3개의 섹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입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이 저점을 딛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상황 하에서 이제 로봇주,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리고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이 자율주행 안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LG 이노텍이 조 단위의 수주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LG 이노텍과 관련한 협력사들을 봐야 되겠죠. LG 이노텍의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LG 이노텍 기사는 제가 오늘 올려드렸는데요. 테슬라의 1조 원 규모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LG 이노텍이. 그 기사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카메라 모듈 1조 원 따냈는데요. LG 이노텍이. 어제입니다. 어제. 모듈 공급을 협의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LG 이노텍의 차 들어볼까요? LG 이노텍 오늘 갭상승하고 5%까지 올렸다가 아래꼬리 달고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 대장주인데 LG 이노텍과 관계된 종목들이 있어요. 카메라 모듈 쪽이. MC넥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MC넥스 갭상승하고 밀렸죠. MC넥스, 파트론. 장전에 제가 관심주로서 안내드렸던 퓨런티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인데요.
캠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캠시스는 여러 번 우리가 수익냈죠. 3번 이상 수익냈던 종목인데 이 중에서 가벼운 종목이 퓨런티어라는 종목이에요. 퓨런티어라는 종목입니다. 요거 좀 눈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눈치 있게 할 만한 종목이 이제 퓨런티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여러 종목이 있는데 오늘 추천을 드렸죠. 오늘 추천드린 종목이 있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추천한 종목. 혹시 아시는 분 올려보세요. 오늘 제가 추천한 로봇 관련주. 아무나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천드렸던 로봇 관련주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네. 이름이 반복되죠? 반복되는 종목. 맞습니다. 네. 로보라는 종목이었죠. 로보. 자, 오늘 순간 떴다가 좀 주저앉은 것 같은데요. 분봉상에서 5분봉에서 급등했다가 다시 눌림이 발생했는데 일봉상에서는 좀 여력이 있어요. 일봉상에서 상승 공간이 남아있죠. 그래서 분봉과 일봉을 다 살펴봐야 돼요.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일봉에서 상승 공간이 남아있는데 분봉상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 그걸 신호탄으로 보라고 그랬죠. 2시 이후에 거래량 급증하면서 눌림목이 발생했으나 그러나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봤죠. 종가 베팅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드렸잖아요. 지금도 유효한 내용입니다. 종가 베팅 요령 요거.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요. 반십 세트 이후에 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내드리는 내용하고 종가 베팅 상황에서 안내드리는 내용 그대로 갖다 붙여야죠. 이렇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내용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부동산 비중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금리 인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안 되잖아요. 미국이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역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 0.25%포인트밖에 안 올렸어요. 한은에서. 근데 미국은 0.75 또는 1%더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역전되는 겁니다. 금리가 역전되면은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 금리가 더 높은데. 그리고 우리도 더 올려야 되는데 부동산 때문에 많이 못 올리는 거예요. 대출 이자 부분 때문에. 이제 부동산도 올라가기 힘든 시장이에요. 탄력이 줄어들겠죠. 소비 탄력도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는데 실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주식시장이 6개월 선행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다. 원달러 환율이 가장 주식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부분이 될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까지 제가 안내한 전망대로 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7월 달에도 고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번 8월 달에도 이번 주에 고점 알려드렸죠. 1345라고. 근데 1346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눌렸죠. 오늘 지금 환율이 어디예요? 환율이 1337이죠. 1337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또 오른단 말이야. 근데 원달러 환율이 1346을 넘어서 1350 넘어서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증시는 빠져요.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는 이 상황에서 증시는 오를 수 있지만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세에 대비를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단기에 관심 가질 만한 섹터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 섹터 중에서 로봇 관련주는 로보
이렇게 하나 보고요. 오늘 추천드렸으니까. 그럼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무엇을 볼까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활력이 있는 종목을 봐야 되죠. 활력 있는 종목.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 어, 자, 팅크웨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거래량이니까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거래와 수급을 다 봐야 돼요. 최근 외국인은 5일 연속 사고 있네요. 5일 연속. 4일 동안 여기 샀는데, 기술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샀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잘 샀죠. 저점에서. 그 다음에 오늘 좀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팅크웨어도 괜찮은 것 같고요. 라닉스라는 종목. 라닉스도 잠깐 보죠. 라닉스는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제 팅크웨어라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카메라 모듈과 자율주행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겁니다. 하이비전이라는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 작년도에 영업이익 400억대가 나왔고요. 올해 1분기는 적자였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작년도에 400억대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시가총액 2,400억입니다. 하이비전 카메라 모듈과 관련한 종목이죠. 그리고 V2X Vehicle to Everything이 이제 V2X라는 건데요. 지금 하이비전은 기관이 사고 있죠. 금융투자 위주의 그런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면에서 하이비전 괜찮죠. 하이비전이 주로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스마트 부품, 그리고 3D 카메라, 고도화된 처리 기능을 가진 신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D 프린터까지 하고 있는 회사이죠. 카메라 모듈 쪽으로도 볼 수 있고, 또 3D 프린터도 볼 수 있고, 근데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상승의 폭이,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이만큼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하이비전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퓨런티어. 퓨런티어 역시 카메라 모듈인데, 구름층 하단에 들어오면서 위쪽으로는 61선 부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로봇과 자율주행과 카메라 모듈, 하이비전이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도 볼 수 있지만 자율주행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하이비전 시스템, 카메라 모듈 중에서는 퓨런티어 이렇게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에도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에도.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의 상승의 그런 폭이 상승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보도록 하죠. 제가 왜 이렇게 이 종목들을 꼽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실체고 주가는 제가 그림자라고들 말씀드리고 있죠. 로보로보 어제보다 거래량 100% 넘었고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 늘고 거래가 죽었죠. 상승폭이 이만큼 남아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이비전을 보겠습니다. 하이비전 어제보다 거래량이 190% 늘었죠. 거래량이 늘면서 61선 안착 16500 현재가 16500이네요. 자, 로보로보는 7900이네요. 7900. 네. 퓨런티어 14600이네요. 24600. 이렇게. 관심 섹터 중에 로봇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안내를 드렸습니다. 눈치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치껏. 우리끼리 주고받는 시그널은 눈치껏이라는 거. 그리고 주식을 이제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주식을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중하 전략이거든요. 상중하 전략. 상중하 전략이에요. 자, 상전략은 추세 흐름으로 추세 흐름에서 상승 공간 나와 있는. 그다음에 중전략은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까지 상승 공간이 남아있는 종목. 하전략,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저점 지지 가능성이 보이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흔적 있는 종목. 이렇게 주식을 선별하기 기준으로 상중하 전략으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주식을 선별하는 기준, 아주 제가 비싼 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볼까요? 주식을 선별하는 기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이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상중하 전략을 볼지. 자, 오늘 상승률이 큰 게 유틸렉스네요. 오늘 상한가 종목이 없어요. 상한가 종목이 없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없고, 이제 유틸렉스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유틸렉스는 항상 에쿨론과 쌍을 이루죠. 에쿨론의 흐름과. 자, 에쿨론을 보시죠. 유틸렉스를 먼저 보고 에쿨론을 볼 텐데, 유틸렉스는 오늘 너무 상승이 크기 때문에 항상 유틸렉스와 같이 움직이는 에쿨론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상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윗골이 달린 고점 하나, 여기 윗골이 달린 고점 여기 두 개, 1, 2, 3라고 했죠. 1, 2, 3, 1, 2, 3로 보고 상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에쿨론은 상승이 거의 마무리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1, 2, 3, 여기도 걸렸고 여기도 걸렸고, 그래서 이게 상전략이에요. 이게 추세를 대입을 해서 선을 그어놓고 선을 긋고 고점에 부딪히는 것을 보고 매도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할 때는, 그때는 선을 그어놓고 여기 올 때 그냥 시장가로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시장가로. 상전략은 시장가 매도 전략입니다. 시장가. 이거는 주식을 걸어놓고 매도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상전략은 추세 흐름에서 상승 공간에 남아있는 종목 추세선 매도. 이때는 그냥 시장가 매도하면 돼요. 시장가 매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전략이 있죠.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까지 상승 공간이 남아있는 종목이 이제 중전략이에요. 중전략. 그럼 중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중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지금 현재 네오티스라는 종목인데요. 중전략은 이거예요. 여기 주가가 아주 뭐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여기 고점이 보이니까. 근데 고점에서부터 주가 눌리고 또 여기도 이제 저항이 있는데 그 먼저 걸리는 저항이 여기라는 거죠.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기다 걸어놓고 대응하는 거예요. 여기다 걸어놓고 주가가 여기 위치에 있을 때 여기다 계속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걸어놓고 대응하는 겁니다. 걸어놓고. 이것이 중전략이에요. 이거는
걸어놓는 매도 전략입니다. 걸어놓고 대응하는 겁니다. 걸어놓고 대응하는 거예요.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는 겁니다. 이게 일목균형표 구름천 상단까지 상승 공간이 남아있는 종목을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을 한다.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추천드렸던 로보로보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자리까지 바라보고 여기다 걸어놓는 거예요. 여기다. 이전엔 어땠어요? 여기죠. 여기도 걸어놨으면 여기서 매도가 걸리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름층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구름층이 하락을 하고 있고, 주식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주식이 과학이면서 수학이에요. 여기서 하나, 둘, 3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로보로는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딱 만나죠. 여기서부터 이제 방향성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향성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가로막는 저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1차 저항이 되겠지만 여기서 또다시 눌리고 또 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계단식 상승이. 그런데 1차 저항은 여기로 보고, 그 다음에 2차 저항은 이 구름층 넘어가죠. 구름층 넘어가면 바로 이 매물대 아래에 있는 121선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저항 라인은 여기가 될 것이겠지만 2차 저항 라인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1차 저항 라인을 피해서 2차 저항까지 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답이 거래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래량. 이 거래량이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면 1차 저항 라인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여기다 놓았다가 여기서 걸어놨다가 거래량이 심상치 않다. 거래량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럼 빨리 취소해야 돼요. 여기 걸어놨던 걸 빨리 취소하고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따라서 1차 저항과 2차 저항에 걸어놓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합니다. 실제 저는 이제 VIP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1차는 장 초반에 알려드려요. 이런 데서 걸어놓읍시다. 걸어놓고 대응하다가 거래가 심상치 않아요. 그럼 바로 취소합시다. 안내드려요. 취소하고 바로 2차 저항 라인, 2차 저항 라인으로 다시 수정해서 안내를 드리죠.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매도하고 나서 주가 더 오르면은 배가 아프니까 그렇게 이제 대응법을 안내드려요. 자, 하이비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정보 하이비전도 마찬가지죠. 하이비전도 이제 61선 지지죠. 그 다음에 여기다 걸어놓고 대응하는 거예요. 이 자리다 걸어놓고 대응하는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로보로보처럼 거래가 급증한다. 이전에 이런 거래, 이때 거래량이 얼마냐면 30만 주니까 시간당 거래량이 10만 주 나온다. 만약에 내일 9시부터 10시 사이에 10만 주의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를 돌파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기를 돌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일날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게 되면 여기다 걸어놓는 것을 빨리 취소해야 되죠. 그 위로 간다는 뜻이니까 로보로보와 하이비전 시스템 차트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차트예요. 그 다음에 퓨런티어를 보겠습니다. 퓨런티어 이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도 이제 구름층 하단에 이제 왔고 이제 구름층으로 들어왔죠. 이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던 게 의미가 있고요. 실은 이 121선에서 샀어야 돼요. 이 121선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지는 자리 이런 데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층 하단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항이 여기 아닙니까? 61선과 21선이 만나는 자리. 여기다 걸어놓고 대응하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이때처럼 크게 늘어나는 패턴이 나타난다면 역시 1차 저항은 또 수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1차 저항 라인은 일반적인 거래량이 나타났을 때는 걸리는 자리가 되지만 거래가 급증하는 패턴이 나타나면 1차를 뛰어넘어서 2차 저항 라인으로 가는 것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중전략입니다. 왜 중전략이냐? 지난 고점까지는 오지 않고 이 바닥을 벗어나서 이제 위쪽으로 이 중간 라인까지 오는 전략이기 때문에 중전략입니다. 중전략. 이렇게 해서 상전략, 중전략 다 안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전략은 어떻게 하느냐? 하전략. 이 하전략.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저점 지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흔적이 있는 종목.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하전략의 종목은 어디 찾냐면 이 하락률에서 봅니다. 하락률. 하락률이 깊은 종목이 하단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찾는 거예요. 자, 넥슨 게임즈가 오늘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는데 구름장 하단까지 빠졌어요. 주봉에서는 이제 60주선이죠. 60주선. 60주선이 이제 18,150원. 오늘 깼죠. 깼는데 넥슨 게임즈를 그냥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왜 이걸 주시를 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메모를 하고 있거든요. 넥슨이 지금 주봉 60주인데 내일이 주봉을 완성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봉 60주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하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매수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봐야죠. 매수하는 주체가 외국인은 아니네요. 외국인은 팔아버리고 기관도 팔고 있네요. 팔고 있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팔려는 의도였는지 아닌지는 내일 밝혀지죠. 내일이 주봉을 완성하는 날인데 주봉을 완성하는 날에서 28,150원이라는 자리를 회복을 한다? 여기를 회복한다? 그러면 회복을 하는데 그 회복하는 주체가 시키는 주체가 외국인이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주봉에서 60주선 자리 그리고 일봉에서 구름층 여기 하단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하단 이 자리까지 여기서 지지가 된다 그러면 다음 주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하락률이 깊은 종목 중에서도 기회를 찾는 거예요. 디젠스 이거는 상승 컸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니까 이거는 패스예요. 하단에 있는 종목 아니에요. ISE 그다음 비덴트가 오늘 하락을 하네요. 비덴트 그럼 아래 꼬리 달고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저가가 21%나 하락을 했다가 반등. 그럼 비덴트가 어디서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죠. 하단 지지가 나오는 아직 하락에 완전히 바닥이란 것이 확인 안 되고 있죠. 왜냐면 지지가 라인이 안 보이잖아요. 지지 라인이 안 보이는 종목은 일단 하전락에서 뺍니다. 엔투텍이라는 종목이 9% 하락을 했는데 엔투텍은 조심. 왜냐면 이 실적이 4년 한 번은 여기서 흑자를 기록하면서 영업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관리 종목 편입의 우려를 약간 해소를 했으나 문제는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엔투텍 자본 잠식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부채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엔투텍은 패스. 이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락을 했지만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것은 패스합니다. 미래 ING 급락이 나왔죠? 9%. 그것도 패스. 실적이 뒷받침 안 된다. 정원엔시스는 하전력에서 상중 하전력에서 기대치가 있습니다. 기대치가 있다. 네. 일봉상에서 봤을 때 아래 꼬리를 달고 구름층 하단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 아래 꼬리를 달고 이 20주선을 회복하는 그림. 그래서 이것도 정원엔시스도 저는 매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전력은요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지만 수익률은 커질 수가 있어요. 손절에 능하신 분들은 바로 제 하전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커집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60일선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또 순간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고수들은 하전략을 합니다. 고수들은 본인이 중수 또는 초보자로 한다면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상중 전략을 하시면 돼요. 상중 전략을 하시면 되는데 고수는 하전략을 해서 아래에서 잡아가지고 수익률 높게 그리고 손절도 하면은 수익이 괜찮습니다. 넥슨 게임즈와 정원엔시스 지금 하전력으로 봤을 때 도전해 볼 만하다. 넥슨 게임즈는 18,150원이라는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18150을 내일 회복하면 매수 관점으로 정원엔시스는 주봉의 20주가 19,900원이고 일봉의 61선이 1,890원이니까 정원엔시스가 내일 1,900원을 회복하면 또 이거 매수 관점이에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전략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특히나 꼬리를 달 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꼬리를 달 때 아래 꼬리를 달고 플러스 아래 꼬리
요렇게. 이거는 이제 하전략으로서 도전해 볼 만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하전략으로 하는 이 종목을 다음 주에 제가 또 실시간 소통 방송 할 때 한번 점검을 해야 되니까. 넥슨 게임즈가 지금 얼마예요? 현재가가.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 17900이죠. 17900. 다음 주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정어 놓는 겁니다. 정원의 시스. 아래 꼬리 길게 달렸죠? 1870원이네요. 1870. 1870. 이렇게. 중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관심 섹터 2번 항목 종목들이고, 상전략에서는 이 에쿨론 말씀드렸죠. 에쿨론은 과연 현재 지금 17,200원짜리 여기 이렇게 연결했을 때 걸리는 자리가 17,000원 부근이었으니까 이 17,000원 아래로 하락하는지 체크하면 되죠. 현재가가 17,000원. 이거 추천이 아니라 이 고점인지 체크. 다음 점은 체크해보자 하는 거예요. 추세 흐름에서 상승 공간에 어제까지 남아 있었는데 오늘 급등하면서 추세에 걸렸으니까 이 추세 걸린 자리가 고점이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에쿨론 170050이 고점인지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중전략 2번 항목의 종목들. 이 종목들이에요. 2번 항목의 종목들. 이 종목들. 이렇게. 중전략의 종목들이 과연 걸어놓고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걸리는지 한번 다음 주까지 보자는 거죠. 종목들이 걸렸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안내를 드린 겁니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네요. 자, 리드원은 리드원 프로그램은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드원 쪽에서 충돌이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리드원 프로그램은 일단은 녹화를 정지하겠습니다. 정지하고 프로그램 충돌이 일어나니까요. 유튜브는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유튜브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주식을 선별하는 기준 상중한 전략 안내해 드렸는데.
자, 이해 안 되시면은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요. 지지할 건지는 뭘로 판단해야 하나요? 지지하고 반등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하락을 할 때 이게 지지할까? 지지하고 반등을 할까? 뭘로 판단해야 되는 거냐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상승을 할 때 매도 포인트는 제가 잘 잡아드리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대성산업을 입절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VIP 방에서는 어떻게 매도 포인트 안내드렸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구름층 하단 자리로 매도 포인트를 안내드렸거든요. 정확하게 구름층 하단 자리에 걸렸는데 오늘 매도 포인트를 안내드린 자리가 5,300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5320으로 알려드렸어요. 5320으로 계속 알려드렸다가 VIP 회원님들 아시죠? 제가 이전에 여기서 추천했다가 매일 5320에 걸어놓읍시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 이날 있죠, 이날. 이날 그거를 안내를 안 했어요. 그날 아침에 안내를 안 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시고 5320에 걸어놓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날 5330까지 갔죠. 왜 이때는 5320이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요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걸리는 자리 5320으로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5320에 걸렸어요. 근데 그게 그 날짜의 고점이 5330이에요. 저는 최고가 매도 포인트의 전문가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오늘은 왜 낮아졌느냐? 이, 이것 때문이잖아요. 여기에 또 걸리고 동시에 구름층 하단에 처음 오고 거기다가 61선이에요. 이 세 개의 저항 라인을 본 거예요. 이 자리를. 이 자리가 세 개의 저항 라인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가로막는 저항이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300에 걸어놨던 거예요. 5300. 근데 5310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게 리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어떻게 5320에 걸어놨는데 5330까지 가고 5300에 걸어놨는데 5310까지 갑니까? 한호가 올라가잖아요. 한호가. 그러니까 매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매도의 기술이거든요. 물론 대성산업이 저는 추가 상승이 나타나서 여기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봅니다만 단기로는 여기 왜 구름층 하단을 제가 저항으로 봤느냐? 61선과 그다음 구름층 하단과 그다음에 추세, 이 추세 고점을 연결한 추세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제가 매도 포인트로 안내드렸던 거죠. 그러면 매수는 뭘로 봐야 되냐? 매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지가 2개 이상 나와야 돼요. 지지 포인트가 2개 이상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지지만이 확인되면 불안한 겁니다. 무엇으로 해볼까요? 어제 이걸 봅시다. 어떤 종목입니까? 그게 바이오 종목 중에서 NK맥스에 대해서 NK맥스 봅시다. 자, NK맥스에 대해서 매수 타점이 지렸다라고 저한테 올려주신 분 있죠? 요거 보세요. 요거.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고 정말 좋은 팁을 제가 드립니다. 바닥에서 지지 가능성 여부는 지지 포인트가 2개 이상 확인될 때 판단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비싼 팁이에요. 아주 비싼 팁. 바닥에서 지지 가능성 여부는 지지 포인트가 2개 이상 확인될 때 판단합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자, 복습을 해야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갖다 붙이지 마시고 아무나 한번 적어보세요. 이걸 그대로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자리 잡아야 돼요. 복습 차원에서 아무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여러분.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제가 바닥에서 지지 가능성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제가 적어드렸거든요. 톡방에 적어드렸으니까 그대로 갖다 붙이지 마시고 타이핑해서 올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지금 다시금 복습 차원에서 안내를 드릴게요. 비덴트 문의를 하시네요. 비덴트는 왜 그럴까요? 비덴트 안타깝네요. 이 비덴트는 빗썸 관련해서 이제 매각이 추진 중인데 작년도 순이익은 좋았죠. 2,200억의 순이익이 나왔는데 지금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됐고 그리고 요거 가압류 결정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여기 나왔네요. 가압류 사건의 시작. 빗썸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서 계약금 1,300억을 납부한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추가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벌어진 일이다. 근데요, 이 가압류 사건이 이게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보세요. 매수를 하려고 하냐, 빗썸을 인수하려고 하는 이 김병건 회장이 어, 이 계약금을 몰취했다고 검찰을 고발했고 빗썸에 대한 지배구조 관련해서 계속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빗썸홀딩스의 이제 이정훈 의장 그리고 BK그룹의 김병건 회장에 의해서 벌어진 이제 법정 공방이에요. 이 비데트는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연루되거나 개입된 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서로 간의 법적 공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공시가 나와야 되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공시를 요구를 했죠. 오늘까지가 기한이거든요. 비덴트 풍문에 대한 해명, 비덴트 소유 빗썸홀딩스 주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에 대한 거. 요거는 대공시 9월 21일이니까 좀 더 지나가서 보면 되고 오늘 공시로서
나와야 될 내용이 뭐가 있나요? 팝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이것도 아닐 텐데. 이것도 아닐 건데요. 취득 예정일자 8월 25일 오늘이네요. 합법인 주식에 대한 취득 결정 정 공시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MPX 미국 국적의 MPX 취득을 현금 출자로 하는데 웹툰 IP 독점권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사업다가가 취득 일정 오늘 날짜니까 요것에 대한 공시가 나와야겠네요. 취득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인수와 관련된 저거 나오죠. 여기서 보면 좀 늦어지니까 지금 우리 방에서 매수한 거 말고 우리 방 이거 저기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핏은 비덴트는 아래 꼬리를 달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비덴트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승은 여기까지로 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큰 상승보다는 11,000원대까지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기서 반등이 나타날 때 가로막는 이 구름층 여기서 전량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덴트의 모의사 인바이오젠의 모의사 이제 버킷에 드렸는데 버킷은 그렇게 영향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그죠? 안 받고 있는데 제가 추계 매수를 안내드려서 이 120일선까지 상승 바라보라고 했죠. 2,990원입니다. 2,990원. 2,990원이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이렇게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수가 코스피가 1% 넘게, 코스닥이 1.6% 상승 중인데 단기적으로는 단기 반등 가능성 나스닥부터 말씀드렸고요. 코스피 1차 저항, 2차 저항 다 안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주 전략도 제가 세워드렸으니까요. 이 관점으로 보시고, 그리고 관심 섹터에 대해서는 세 섹터를 알려드렸어요. 로봇 쪽하고, 자율주행하고,
카메라 모듈,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관심 섹터입니다. 그 주식을 선별하는 기준에서 상중하 전략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전략에서 에쿨론이 오늘 고점이었는지 다음 주 보면 알겠죠? 에쿨론이 17,000원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하락을 하게 되면 상전략으로 추세선 매도 기법이 맞았다는 걸 확인되는 것이고, 중전략으로서는 2번 종목, 2번 관심 섹터 이 종목들이 중전략의 관점에서 안내드렸던, 표시해드렸던 그 자리에 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하전략으로서는 이런 종목들, 넥슨게임즈가 정원엔시스가 이 바닥을 딛고 이 가격대 위로 올라가는지 한번 다음 주에 점검을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월 25일 날, 25일에 실시간 소통 방송으로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인 이제 내용들은 다음 방송에서, 그리고 톡방에서 규제 범위 내 규제에 걸리는 내용이 아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대답이 가능한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